성중실록 69권 성중 7년 7월 16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최한정 등이 소를 올려 김씨의 사건을 논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중실록 69권 성중 7년 7월 16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사원부에서 아뢰기를 사용 황중경이 사관원의 송자로서 감히 악언을 함부로 하면서 간관을 능욕하고 사령을 구타하면서까지 항거하고 승복하지 않은 죄는 유리장 100대 고신을 모두 수탈하는 데 해당됩니다. 그리고 상상군 황용우는 사관원에서 명을 받고 행문했는데도 사분을 가지고 간관을 능멸하였으니 대신으로서의 의리가 너무나 없습니다. 청근대 전하께서 재량하여 시행하소서니 황용우는 용서하고 황중경은 부과하도록 명하였다. 부과는 허물을 기록하여 둡니다. 성중실록 69권 성중 7년 7월 17일 모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정칭이 아뢰기를 전조의 만렵에 정교가 점차로 해이해져 두 사람의 철을 데리고 사는 자가 있었으나 국조에서는 벌써 그러한 폐단을 개혁하여 계사년 이후부터 두 사람이 철을 데리고 사는 자는 두 사람 중 뒤에 맞이하는 사람을 첩으로 삼는다는 일정한 제도를 마련하여 지금까지 현사에 시행하는데 홍윤성에 이르러 법을 변경하면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지난번에 모두 말하였다 하였다. 계사년은 1413년 태종 13년을 말한다. 성중실록 69권 성중 7년 7월 17일 모 두 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정칭 등이 상소하기를 대전에 본처가 있으면서 장가를 들었다가 즉시 발각되지 않고 본인이 죽은 뒤에 자손들이 서로 적을 다투는 자는 선취를 적으로 삼는다 한 것은 대개 한 집안에는 두 적이 없는 것이 예의 상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두 사람의 본처가 있다면 본인이 살았거나 죽었거나 관계없이 법으로 당연히 다스릴 것인데 더구나 첩으로 적절을 삼는 것이겠습니까? 홍윤승이 김씨에게 장가될 때에 처음에는 편지로 약혼을 하였으나 끝내는 이해를 이루지 아니하고 억지로 장가들었으니 이것은 바로 첩인 것입니다. 지금 의논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는 홍윤성의 아비 홍재년이 그의 아들이 후사가 없음을 민망하게 여겨 예서로서 김씨의 집안과 약혼을 하게 하였으니 그의 아들이 장가들 때 비록 혹 올바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아비의 명령을 받은 것인데 무엇이 잘못인가 하고 어떤 사람은 홍윤성이 장인인 남육의 복을 입지 않았으니 만약 남씨를 버리지 않았다면 어찌 이렇게까지 하였겠는가 하고 어떤 이는 남씨가 만약 버림받지 않았다면 김씨가 명부로서 대궐에 나아가는데도 남씨는 어찌하여 말하지 않았겠으며 홍윤성이 죽자 명으로 전죽을 내려주었을 때 김씨 혼자서 그것을 받고 남씨는 무엇 때문에 나오지 않았겠는가. 이것으로 논한다면 후추가 된 것이 분명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혼취할 때 김씨의 집안에서 횃불을 설치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마침 홍윤성의 행차가 다른 길로부터 갔으므로 만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성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 신당은 생각하건대 의논하는 자들의 말이 특히 김씨를 비호하여 왜곡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납치할 때의 일을 보면 홍재년이 그의 노북들에게 경계하기를 남씨의 집에 있다는 것을 누설하지 않게 조심하라 하였으니 이것은 부자가 함께 속인 것입니다. 이러한데도 그 아비의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홍윤생이 김씨를 무척 사랑하여 호초로 삼고자 해서 호적의 함부로 정경 부인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미봉하였으니 애정이 해이해진 부옹에 대하여도 복을 입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증거로 취하는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홍윤성의 성품이 본래 사나우나 남씨가 일이나 호랑이같이 두려워하여 앞으로 버리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기에 겨를이 없는데 감히 김씨와 명부를 다투겠습니까? 형세가 이미 이와 같은데 잘난 척하는 얼굴로 김씨와 하사한 죽을 다투어 가면서 받겠습니까? 홍윤성이 횃불을 설치한 곳을 격려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서 교배와 합건의 이해를 모두 이루지 않았으니 그가 강제로 장가든 것이 분명합니다. 설사 혼취를 예절대로 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유처, 취처, 유를 면하지 못하는데
더구나 성내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김 씨는 명망이 있는 집안인데도 홍윤승이 이미 비례로 장가들고 또 비례로 종애하여 강상을 문란하게 하고 나라의 법을 범하였으니 이보다 더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홍윤승이 이미 죽었으니 비록 그에게 죄를 가할 수는 없지만 어찌 잘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가 한 말을 들어주고 법으로 바로잡지 않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전하께서 홍윤승의 적사가 없음을 가련하게 여기시더라도 예법이 훼손되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동시록 69권 성동 7년 7월 17일 세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최한정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방금 들으니 사헌부에서 황효운 황준경의 죄를 탄핵하여 아뢰었더니 황효운은 용서하고 황준경은 보과하도록 하라고 명하셨다 합니다. 신등의 생각에는 황효운의 부자가 관간을 업신여기고 욕되게 한 죄는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관간을 업신여겨 욕되게 하는 것은 바로 조정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공훈을 믿고 전하께서 주책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헤아리고서 기탄하는 것이 없으되 전하께서 그를 처벌하지 않으시니 광폐하고 거만한 마음이 어디에서 징계되겠습니까? 원하는 건대 법대로 시행하여 공훈을 믿고 스스로 방자스럽게 구는 무리들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전시록 69권 성종 7년 7월 17일 네 번째 기사 상산군 황효운이 와서 아뢰기를 사관은 인해서 신의 적첩을 분별하면서 신이 스스로 변명하는 말을 듣지 않고 또 문인을 상고하지 않고서 수월 동안 엄체하여 두고 지연시키니 이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무슨 마음의 쓰입니까? 세민도 오히려 원통함을 풀 수 있는데 더구나 신은 대부로서이겠습니까? 정컨대 옥에 나아가 스스로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신의 첫 임신은 사녀입니다. 그런데 사관원에서는 이름도 모르는 양녀이므로 신에게는 적통의 후사가 없다 하고 신의 자식을 얼자로 만드니 세상에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비록 주와이 공신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경이 원통해하고 민망해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 사관원의 관원을 불러 그들을 그 사실을 하문하겠다 하였다. 성조시록 69권 성종 7년 7월 18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윤계겸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황효운 부자가 법과 예의를 무시하고 간언을 짓밟으니 유식한 이들은 모두 분하게 여깁니다. 전하께서 의당 법대로 벌을 내리시어 여러 사람의 마음을 쾌하게 해야 할 것인데 그들을 용서하시는 까닭은 그가 홍구 대신이기 때문입니까? 지금 황효운의 한 짓이 이와 같은데 어찌 대신으로 근신하고 법을 두려워한다고 하겠습니까? 황준경은 아비와 같이 악을 같이 한 데다가 또 나장을 구타하여 오만무리함이 극도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것을 징계하여 다스리지 않는다면 악한 짓을 한 자들이 어떻게 징계되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시록 69권 성종 7년 7월 18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최한정 등이 상소하여 김씨의 사건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시록 69권 성종 7년 7월 18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제도의 관찰사에게 하서하기를 제인과 백정은 본디 모두 이류인데 농업은 일삼지 않고 사람이 살지 않은 곳에 모여 오로지 도둑질만 일삼으니 이러한 조짐을 키워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그들을 민간에 분산시켜 섞여 살게 한 것은 그들의 간교한 술책을 방지하여 점차로 양민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수령들을 관찰하여 보면 태만하게 검찰하지 않아서 산행을 칭탁하여 방종한 행동을 끊임없이 하므로 양민들이 피해를 당하니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경은 잘 알아서 엄하게 규찰을 가하여 전처를 밟지 않도록 하라. 만일 혹시라도 위반함이 있으면 수령뿐만이 아니라 경도 또한 책임을 면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였다. 성종시록 69권 성종 7년 7월 1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목을 강하다가 원제 등이 대답하기를 국가의 원조가
오래 가도록 하려면 복업을 심지 않고서 어떻게 이룩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임금이 이 때문에 그것을 깊이 믿게 되었다 하는데 이르러 지사 이승수가 아뢰기를 원지의 인과 응보슬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대저 인구는 좋아하고 숭상하는 것을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념이 올바름을 얻으면 사방에서 그 복을 받으며 일념이 올바르지 못하면 사방에서 그 해를 당하게 되니 정말로 마음을 올바르게 하여 도를 밝히고 덕을 닦아 정치를 시행하면 소민들은 편안하게 다스려지고 국조도 영묘하고 오래 갈 것입니다 하였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윤민이 아뢰기를 김씨는 결단코 후처로 논할 수 없습니다. 정승들이 모두 홍윤성의 통가이기 때문에 후처로 논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공동으로 공사를 의논하는 어찌 통가의 사사로움을 돌보겠는가 하였다. 영사 한명회가 아뢰기를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사족입니다. 씨는 단지 홍윤성의 후처가 된 사실만 알았을 뿐 성례를 하고 아니한 사실은 몰랐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남씨와 김씨는 모두 사족인데 어떻게 첩으로 논하겠는가. 남씨와 인연을 끊지 않은 것은 홍윤성의 잘못이지 어찌 김씨의 잘못인가 하였다. 지평 양자유가 황여운을 처벌하도록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윤민이 아뢰기를 김수오는 본래 간사한 사람입니다. 또요 남의 전지를 강제로 탈취하였으니 그의 탐욕스럽고 방자한 행동이 비교할 데가 없습니다. 마땅히 법으로 바로잡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지는 벌써 그 주인에게 돌려주었으니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윤민이 말하기를 강목에 이르되 당나라 태종이 처음에는 부처를 매우 중하게 여기지 않다가 원제 등이 인과 응보슬로 대답하니 대종이 이 때문에 깊이 믿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김수호는 일찍이 절에 올라가 머리를 깎고 중이 되려고 하였으며 지금 또 그의 소행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그를 내쫓아야 하며 그를 하루라도 조정에 둘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지나간 것은 나무라지 못하는데 혼신을 어떻게 경솔하게 내쫓겠는가 하였다. 통가는 세의가 있는 집안을 말한다. 성경칠로 69권 성종 7년 7월 19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사관은을 명소하여 묻기를 황효운의 송사는 어찌하여 분변하지 않고 엄체하는가 하므로 정은 이 세광이 아뢰기를 바야흐로 조사에 분변하리 할 때 황효운이 본운을 업신여겨 욕되게 하므로 며칠을 두고 처벌을 청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체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빨리 분변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69권 성종 7년 7월 19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년 이승문 등이 소를 올렸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전주의 말렵에 기강이 무너져 사대부가 여러 차를 함께 데리고 살았으므로 강상이 더럽혀지고 문란해진 것이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주에 이르러 그러한 풍속은 모두 변역하여 두 처를 데리고 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사년 이후부터는 처가 있으면서 장가들어 즉시 발각되지 않았다가 본인이 죽은 뒤에 그의 자손들이 적을 다투는 자는 선취를 적으로 삼는다는 것을 영갑에 실어 바꿀 수 없는 일정한 법으로 삼았는데 지금 홍윤성이 김씨에게 장가들면서 혼례도 치르지 않았고 또한 남씨가 살아있을 때 그러한 일이 있었으므로 그가 처비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등이 그 사실을 추약하여 아뢰었는데 전하께서 중론을 듣고자 하시어 대신들에게 의논하셨으니 대신들은 의당 법에 의가에 올바르게 논하여야 하는데 편아하여 공정하지 않게 적당한 말을 만들어 전하를 면전에서 속이니 이러한 것은 대신들의 마음을 쓰는 도리가 아닙니다. 예기에 이르기를 혼인의 예절을 정식으로 갖추면 처가 되고 정식으로 갖추지 않으면 첩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횃불을 잡고 빈객을 초청하는 것은 바로 요즘 풍속에서 혼취의 성례이니 처가 되고 첩이 되는 것은 여기서 분변하는데도 정인지가 이것을 사소한 절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홍윤성이 취처할 때 무슨 부끄러움이 있기에 정인지가 늙어서 새로 장가드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지 않으니 간사한 것을 따라서 시행하는 것은 역시 인정이다라고 말합니다.
남씨는 홍윤성을 따라 너를 받들고 홍산으로 돌아가 함께 3년을 지냈으며 그가 올 때에도 남씨가 먼저 오고 김씨가 뒤에 왔으니 홍윤성이 처음에는 김씨를 첩으로 대우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정인이는 무슨 근거로 남씨가 비록 버림받았으나 딸이 있으므로 홍윤성이 그 사이에 주선하였다고 말을 합니까? 홍윤성은 김씨를 종애하여 남씨를 소박하고 배척하여 그를 별제에서 거치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복과 식량은 끊지 않고 늘 되어주고 하였습니다만 상제의 사이에서 언애가 아주 막히고 김씨가 도리어 주부가 되었으니 남씨가 성복할 때 임금께서 죽을 하사할 즈음에 나오지 않은 것은 형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홍윤성이 비록 남씨와 거처를 달리하고 김씨가 비록 사족이기는 하나 혼치를 정당하게 하지 않았으니 홍윤성이 김씨를 종애하고 남씨를 멀리한 것은 처첩의 차례가 상실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 명에는 홍윤성이 남육의 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인용하여 남씨와 거처를 다르게 하였다고 말하니 이 무슨 몹시 부당한 말입니까? 홍윤성이 김씨를 외람되게 명부로 삼은 것은 임금을 속인 것이 심합니다. 그런데도 조승문이 도리어 후처가 된 증거를 인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홍윤성이 처음에는 위력으로 억지 장가를 들었으며 나중에는 총애하는 것으로 서로 삼은 정상이 두렷이 드러나 끝내 은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첩을 서로 삼은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바로 처가 있는데도 장가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신들이 왜곡된 말을 하여 홍윤성을 비호하는 것이 저와 같은데도 전하께서도 또한 따라서 허락하여 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청근대 김씨가 첩이 된다는 것을 논정하여 명분을 정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현안은 편백되고 아첨함입니다. 상제는 분유를 말합니다. 성조실록 69권 성종 7년 7월 19일 경신 네 번째 기사 대선 윤계겸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삼가 살펴보건대 영중추부사 김수호는 성품이 본래 간탐하여 염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가산을 높이기만 일삼아 능침의 금경전이 본디 사결인데 배가 되는 공전을 8결을 받았으며 또 절수라고 칭탁하여 남의 제언과 전리를 약탈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남이 소유한 전토를 너가 도리어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금부에서 주문할 때는 그 짓을 공초하여 승복하지 않았으며 잘못을 저지르고도 허물이 없는 것처럼 하여 간사하고 부끄러움이 없으니 뭐라고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만약 용서해 준다면 그의 간악함이 널리 퍼져 틀림없이 다스리기 어려운데 이를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그의 죄를 분명히 바로잡아 외지로 귀양 보내어 간탐한 사람들을 징계하게 하소서. 예전에 공신을 보존하는 이는 반드시 그들이 교만하고 방자함을 억제하였으며 법을 잘 운용한 자는 반드시 권세가와 귀족을 다스린 데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황효우는 황준경이 한꺼번에 대간을 욕되게 하였으니 그들이 공을 믿고 교만하고 방자하여 조정을 업신여김이 심한데 전하께서 특별히 훈신이라 하여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면 황효운이 반성함은 없고 더욱 마구 오만을 부려 틀림없이 대죄에 빠지게 될까 그게 두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신을 보존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원컨대 황효운, 황준경의 죄를 다스리도록 명하여 뒤의 사람들을 징계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69권 성종 7년 7월 2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윤계겸이 아뢰기를 황효운 부자의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청근대 황준경은 율에 의거하여 벌을 내리도록 하고 황효운은 고신을 거두든지 아니면 파직하소서 하고 헌납 이 인충이 아뢰기를 황효운의 죄는 그의 아들보다 더하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하문하였다. 영사 김질이 대답하기를 신이 젊을 때부터 보건대 사람들이 모두 대승을 두려워하고 공경하여 감히 업신여기고 범하지 못하였습니다. 황준경이 그러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오히려 이와 같이 한 것은 아비의 공을 믿었기 때문이며 황효운은 대신으로 대승을 능멸한 것이 이와 같으니 황효운의 부자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전에 김종수가 예조판서가 되었을 때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대간의 공함에 회답하면서
사지가 자못 공손하지 않았다 하여 지금까지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황효은의 부자도 매우 지나침이 있으니 대간의 추청이 옳습니다 하였다. 윤계겸이 또 아뢰기를 황수호는 탐심이 송희영과 다름이 없는 데다가 또 엄효량의 전제를 강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발각됨에 이르러선 도리어 엄효량을 달래어 거짓을 꾸며 공초를 하게 하였으니 그 정상이 더욱 간휼스럽습니다. 청근대 벌을 가소서 하였는데 김질이 말하기를 김수훈이 전지를 구하기를 좋아하여 한전이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몰래가서 그것을 본 뒤에야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취득한 것은 없었습니다. 비록 송희은과 다른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송희은은 감독하는 자로서 도둑질을 하였으니 그와 같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윤계겸 등이 재차 처벌을 가할 것을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남의 전지를 강탈하는 것을 옳게 여겨 그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김수호는 훈구 대신이고 또 사유를 겪었기 때문이다 하니 윤계겸이 말하기를 송희연은 사유를 겪었어도 오히려 그를 죽였는데 지금 김수호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이 인충이 또 아뢰기를 홍윤승이 김씨에게 장가든 것은 예의에 맞지 않는데도 대신들의 의논은 아비의 명령을 수행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홍윤승이 복을 입고 고향으로 내려갈 때나 복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올 때에다 다 남씨와 동행하였으니 그가 김씨에게 장가든 것은 아비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적첩의 분변은 관계되는 것이 너무나 중대하니 청근에 개정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경시록 69권 성종 7년 7월 20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69권 성종 7년 7월 20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최한정이 차자를 올려 김수원과 황효원의 부자의 처벌을 청하고 또 김씨의 사건을 개정하도록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경시록 69권 성종 7년 7월 20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윤계겸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김수호는 본래 사물에 어두워 선비로서 성명을 만나 좌리 공신에 체콘되고 지위가 최고의 품계까지 이르렀습니다만 일찍이 만족을 모르고 탐득할 마음을 품고 널리 전원을 점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양에는 비어있는 땅이다 일컬었고 부평에는 금전의 대가이다 일컬고 평택에는 절수이다 칭탁하면서 주민들의 전지를 강탈하여 화리까지 하는데도 그를 논제하지 않고 방치해 두어야 되겠습니까? 또 의금부에서 교지를 받으러 출국하는데 김수원이 바로 승복하지 않고 온갖 말로 기만하면서 그의 간악함을 은폐하려고 했으나 끝내 은폐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안율 저주하게 하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도시록 69권 성종 7년 7월 20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도시록 69권 성종 7년 7월 2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내리다. 성종시록 69권 성종 7년 7월 21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승문이 김씨의 사건을 개정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하문하였다. 영사 정창순이 대답하기를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그가 혼인함에서 승리하지 않은 것은 남들이 모두 아는 사실이며 두 사람을 같이 데리고 산 일도 이런 신도 들었습니다. 만약 특별한 은혜로서 용서해 준다면 가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뒤에 이러한 것을 본보다 처벌처로 삼으려는 자가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으려 한다면 법을 운용하며 평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특언으로 용서하겠는가? 어찌 특언으로 용서하겠는가? 아비의 명령을 받았으니 승리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만약 처벌 삼고자 하였다면 김씨도 역시 사족인데 어찌 기꺼이 따르겠는가? 하였다. 영사 김국강이 말하기를 김씨의 집안에서 횃불을 설치하고 예를 갖추어 그를 기다렸지만 홍련성이 다른 길을 따라갔으므로 승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고 정창순이 말하기를 홍련성은 성품이 난폭하여 이와 같은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김씨의 집안에서도 위세에 협박되었을 것이니 어찌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것은 홍윤성이 과실인데 김씨가 무슨 죄란 말인가? 하므로 김국강이 말하기를 홍윤성은 국가의 공신입니다. 세조께서도 중하게 여기시고
후사가 끊어짐을 가긍하게 여기시어 이 양생의 처는 사비였는데도 오히려 명비로 삼았는데 더구나 김씨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자세히 살피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였다. 이 순문이 다시 황효운과 김수온의 처벌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69권 성종 7년 7월 21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오부승지 손순효가 아뢰기를 안동과 영천에서 산이 무너져 압산 사람들을 위하여 청컨대 지지하고 복호하게 하소서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손순효가 또 아뢰기를 수령으로서 노모가 있는 자들은 곁으로 모셔가려고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 두려워 그렇게 못합니다. 대학에 이르기를 임금이 늙은이로 대우하면 백성들이 효도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하였습니다. 청컨대 그들에게 허락하여 효도하는 도리를 넓히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금지하지 않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69권 성종 7년 7월 21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일찍이 의정을 지낸 사람 및 의정부 6조 참의 이상을 불러 중궁의 고명을 수청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정인지 정창송 한명의 조승문 김질 연자온 윤사헌 김국강 노사신 윤필상 이극배 홍흥 서거정 어유소 이극정 김교 이승소 정문영 이파 정승조 한보 이서장 이극돈 유건 성규달 성준 정괄 정은 한은이 의논드리기를 조정도에는 중궁의 고명을 추청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술은 시대를 따라서 변동하는 것이니 추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고 김씨의 적첩에 대한 분변 사건을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인지 이극백 의논드리기를 김씨는 사족의 딸입니다. 공상군 안경손이 절적으로서 홍제년과 성혼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어찌 홍윤성의 첩이 되기를 허락하였겠습니까? 남씨와 기거를 달리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함께 데리고 산 것은 아닙니다. 사소한 예절은 비록 구비하지 못했더라도 어찌 작은 것으로 큰 것을 폐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정찬선 조승문 김국관은 의논드리기를 홍윤성이 비록 아비의 명령이 있었다고 하지만 혼례를 치르지는 않았으니 김씨를 후실로 논정하는 것은 참으로 법에 위배됩니다. 부득이하면 특지로 후처가 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노사신 윤필상 이승소 정문영 정승조 한보 정은 한은은 의논드리기를 차첩의 분변은 관계되는 것이 지극히 중대하므로 문란하게 할 수 없습니다. 혼례를 갖추지 않았으니 함께 데리고 산 것은 명백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후처로 논정한다면 법을 무너뜨리고 기강을 어지럽히는 것을 조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니 어찌 김씨 한 사람 때문에 만세의 큰 기강을 무너뜨리겠습니까? 하고 홍응 서거정은 의논드리기를 홍윤승이 김씨에게 장가든 것은 혼례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 예절이 이미 휴손되었는데 어떻게 아비의 명령이라 하여 의심을 하며 사족이라 하여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첩으로 논정하는 것이 온편하겠습니다. 하고 어유소 이극정 김교는 의논드리기를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면 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첩이 되는 것입니다. 적첩의 분변은 강상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윤성이 김씨에게 처음 장가들 적에 혼례를 치르지 않았고 기가하는 데 이르렀어도 여러 첩들과 다름이 없었으니 혼수는 믿을 것이 못됩니다. 대신 한 사람 때문에 만세의 강상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파는 의논드리기를 홍윤승이 남씨를 버린 것도 분명하지 않고 혼인도 또한 올바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간이 말하는 것은 만세의 뜻한 법이니 법을 흔들어서 앞으로 적통을 다투는 문을 열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서장, 이극돈, 유건, 성규달, 안관우, 성준, 이육, 정관은 의논드리기를 김씨는 사족이고 또한 아비의 명령이 있었으니 비록 서로 논정한다 하더라도 옳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사람의 대륜입니다. 조금만 신뢰가 있어도 불가하다고 하는데 더구나 장가들면서 예절대로 시행치 않은 것이 많은 것이겠습니까? 대간의 아랫바에 의가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69권 성종 7년 7월 21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헌재하기를
내가 즉위한 이래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염려하여 나의 마음을 다하였다. 그러나 홍수와 한발이 없는 해가 없었다. 금년에도 경상도 안동 등지에서 산이 무너지고 물이 넘쳐 상한 사람이 매우 많으며 또 경기의 고을들에서는 장마가 계속되니 하늘의 견책을 깊이 생각할 때 실로 나의 부덕한 탓이다. 중예의 신료들로 하여금 군덕의 과실과 정사에 그릇된 것 그리고 민간의 고통을 바로 말하고 숨기지 말아서 나의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걱정하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전시록 69권 성중 7년 7월 21일 임술 6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윤계겸이 상소하여 황효운 황준경의 처벌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또 차자를 올리기를 김수호는 일개 오유로서 지위가 숭반에 올랐습니다. 겉으로는 욕심이 없고 깨끗한 척하면서 내심으로는 실상 지나친 욕심을 내어 남의 전지와 이익을 약탈하여 위로는 임금을 속이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속입니다. 그가 저지른 짓을 상고하여 보면 송희영과 거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귀천에 관계가 없이 간악한 것은 마찬가지이니 형벌의 시행을 다르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자나께서 만약 김수원을 혼신이라고 하여 차마 법대로 처치하지 못한다면 왜 먼 변방으로 귀양 보내 염치를 장려하지 않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69권 성종 7년 7월 21일 임술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9권 성종 7년 7월 22일 개해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최한정 집이 정칭이 황희웅 부자와 김수훈의 주의를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자우에게 말하기를 지금 장마가 그치지 않았니 인사에 불은 까닭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 때문에 두려워하여 구원의 교지를 내렸다 하니 영사 조승문은 대답하기를 날마다 장마가 계속되고 거기다가 바람과 우레까지 곁들였으니 최근에 조정의 관원을 파견하여 수해의 많고 적음을 살피게 하소서 하고 지사 이극배는 아뢰기를 요사이의 바람과 비는 제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강물이 범람하여 넘치는 데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경복궁을 수리하는데 또 종을 주저하게 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수고로울까 두려우니 종을 주저하는 것을 정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69권 성종 7년 7월 22일 개해 두번째 기사 제도의 관찰사에게 하서하기를 지금 가을비가 그치지 않아 곡식이 손상될까 두려우니 그 범람한 상황과 손상된 수를 자세히 살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69권 성종 7년 7월 22일 개해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9권 성종 7년 7월 22일 개해 네번째 기사 예조의 전교하기를 요사이 가을 장마가 그치지 않으므로 정전을 피하고 하늘의 경계에 건신하니 상참을 전지하고 조계 경련은 그전대로 하는 것이 가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69권 성종 7년 7월 20일 개해 다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9권 성종 7년 7월 20일 개해 여섯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9권 성종 7년 7월 23일 갑자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박효원 헌납비 인충이 김수원과 황효원의 부자의 처벌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박효운이 다시 아르기를 신등이 듣건대 김씨의 사건을 이미 의논하도록 명령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시려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논은 비록 같지 아니하나 후초로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69권 성종 7년 7월 23일 갑자 두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윤계겸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황효운이 조그만 공로를 믿고 사사로운 노여움을 분격하여 대간에게 욕을 보여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바가 없었으며 국문하도록 명하기에 이르렀어도 뉘우칠 줄을 모르고 궤변하고 거짓을 꾸미어 더욱 마구 오만을 부렸으며 황준경은 그 아비가 하는 짓을 익히 보고서 송정에 나아갈 즈음에 사납게 분을 내고서 드디어 나장을 구타하여 법사를 능멸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기강을 떨치지 못하고 예법이 무너진 것인데 용서하여 징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김수호는 한낱 썩은 선비로 본래부터 좋은 명망도 없었는데 한갓 문필만 가지고 자귀를 도둑질하였습니다. 그의 용모를 보면 겸허하고 안정되어 욕심이 없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을 살펴보면 실로 탐욕스럽고 인색하여 이익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불교를 믿어 우매하게 현혹되어 선비로서 중의 행동을 하며 국속을 변란시키기까지 하였고 지금은 남양의 전지를 제멋대로 점거하면서 이것은 한광의 땅이다 하고 부평의 전지를 차지하고서 이것은 나의 절수한 땅이다 하고 태평 주민의 전지를 약탈하여 경작하면서 이것은 공릉의 검전의 대가이다 하니 그의 간교하고 탐욕스러움은 실로 송희영과 같은 부류입니다. 청가대 황효원의 부자의 죄를 때로 논하고 김수원의 직사를 파면하여 먼 변방으로 내쫓아 기강을 진작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영산군과 상산군의 일을 들어줄 수 없고 황중경은 고신을 회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장령 박효운이 김씨의 적첩 분변을 의논하여 것을 보여주기를 청하였는데 도승지 현석규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대신들과 같이 의논한 것은 널리 의견을 받아들이려 한 것인데 대간이 곧 보기를 청하시는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늘 의의할 일이 있으면 곧 보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자 박효운이 대답하기를 이미 의논을 모았으니 여러 사람의 의논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이 보고자 한 것입니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69권 성종 7년 7월 23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최한정 등이 상소하여 황효운 부자와 김수원의 죄를 논하니 전교하기를 황중경은 이미 고신을 거두었다 하였다. 최한정 등이 또 차자를 올리기를 지금 전 현감 최안지가 예빈시 판관에 제수되었습니다. 그런데 현감은 건무 성적을 10번 심사하여 모두 상등이 되어야만 오품에 제수되는 것인데 최안지는 일찍이 동복 현감이 되었을 적에 하등이었으므로 산직이 되었었는데 그리고 얼마 아니 되어 외람되게 오품의 관직에 제수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권면하고 징계하는 도리이겠습니까? 청컨대 개정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장공주가 병이 들었으므로 사람을 시켜서 하고 싶은 말을 묻게 하였더니 최안지를 벼슬시켜 달라고 하므로 이 때문에 명하여 그를 등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내가 그의 하등인 것은 몰랐다 하였다. 성종실록 69권 성종 7년 7월 23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성종실록 69권 성종 7년 7월 23일 갑자 네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유지가 탄일의 하례를 인하여 위징의 10점소를 써서 병풍을 만들고 견단에다 도구물을 꾸며서 진상하였더니 임금이 수서로 칭찬하여 유시하기를 경이 전번에 후설로 써 있으면서 직무에 성실하여 보고 들은 것이 있으면 모두 숨기지 않고 진달하였으므로 내가 경의 충성을 가상하게 여겨 중한 직임에다 발탁하여 맡긴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헤아려 보면 남방의 백성들이 틀림없이 경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또 정부를 다스린 여가의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아야겠다고 마음을 두고 잠규를 병풍에다 써서 나의 마음을 옥류에다 경계하게 하니 경의 한결같은 마음을 내가 감히 잊어버리겠는가. 늘 좌우에 비치하여 두고서 경이 나에게 향한 정성을 생각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를 하사하여 경의 임금을 위하고 공경하는 뜻을 표창한다 하고 곧 중관 엄룡손에게 명하여 소문을 하사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10점소는 당나라 위증이 태종에게 올린 글로서 태종이 정치를 차츰 태만해질 때 10조항을 들어 주의를 환기시킨 일이다. 옥류는 아무도 없는 곳이다. 성종실록 69권 성종 7년 7월 23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갔다. 임금이 도승지 현석규에게 말하기를 경상도 관찰사가 병풍을 진상하인데 그의 마음씀은 참으로 은근하다. 다만 금으로 장식한 것이 너무 사치한 것이 아닌가 하니 현석규가 대답하기를 유지가 진시로 성상께서 경사에 전심 치의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병풍을 만들어서 경계하는 뜻을 붙인 것입니다. 금으로 장식하는 것은 지존에게 바치는 것이므로 비득불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였다. 경사는 경전과 사기이다.
성경시록 69권 성경 7년 7월 23일 갑자 여섯 번째 기사 제도의 관찰사에게 하유하기를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생각하건대 교화보다 앞서는 것이 없으며 교화의 시행은 학교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국가에서 학교를 설치하고 선비를 양성하는 것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배우는 사람들이 허망한 것으로 치달아 효제 충신으로서 근본을 삼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그러므로 일찍이 제도에 하유하여 널리 소학과 삼강 행실을 간행하여 큰 사람 작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배우고 익히도록 하여 효과를 성취하도록 하여 바랐었다. 그런데도 식견이 없는 관리들이 태만스럽게 봉행하지 않으므로 실효를 듣지 못하니 참으로 한탄스럽다. 경들은 나의 생각을 잘 알아 전철을 밟지 말도록 하라. 그리고 이제 모든 고을의 유생들은 장류를 논하지 말고 모두 소학을 익혀 젊은이들은 그 글을 외고 어른들은 그 뜻을 통달하여 융해 관통한 연후에 사설을 읽도록 허락하는 것을 연구한 법칙으로 삼도록 하라. 그리고 또 강송을 시험할 때는 다만 능숙하고 능숙지 못함을 해마다 기록하여 아래고 다시 여염에서 널리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을 물어서 성명을 적어 아래라. 그리고 교수와 혼도로 차정하여 실효를 거두도록 기약하고 문구가 되지 말게 하여 사람마다 배우지 않은 이가 없으며 곳마다 가르치지 않는 곳이 없게 하여 모두 효제하는 도리를 알게 하고 현송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게 하여 나의 풍속과 교화를 옮기려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융획 관통은 뜻을 소상하게 이해하고 조리가 정연함을 말한다. 성조시록 69권 성중 7년 7월 23일 갑자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69권 성중 7년 7월 23일 갑자 여덟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69권 성중 7년 7월 24일 을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윤린이 아래기를 최안지를 서열을 뛰어넘어 판관으로 제수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참으로 지나쳤으니 낮추어 제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했다. 윤민이 지평 양자와 유와 같이 아뢰기를 김순의 죄는 송희연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찌 대신이라고 하여 그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송희연은 간사하고 엄연하기가 너무나 심하였으니 이와 다르다 하였다. 성조시록 69권 성종 7년 7월 24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69권 성종 7년 7월 24일 을축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유지에게 하사하기를 경이 진상한 병품은 그 뜻은 아름답다. 다만 장식을 황금으로 꾸민 것은 아주 잘한 일이 아닌 것 같으니 뒤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시록 69권 성종 7년 7월 24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69권 성종 7년 7월 24일 을축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시록 69권 성종 7년 7월 2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동교에 거동하여 관가하고 농부에게 술을 공개하도록 명하였다. 주정처에 이르러 종제와 제장들에게 술과 풍악을 내려주면서 말하기를 농사가 조금 잘 되었으니 나의 마음도 기쁘다. 경들도 함께 마시고 일제히 즐기라 하고 또 오가를 따른 군사들에게도 두루 공개하도록 명하였다. 주정처는 임금이 나수라를 드시는 곳이다. 만드는 곳이다. 성종시록 69권 성종 7년 7월 25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예조에 전교하기를 나는 생각하건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교화를 먼저 하는 것이다. 일찍이 제도에 유시하여 유생들로 하여금 소학과 삼강 행실을 강론하고 밝히게 하였었다. 예조는 곧 당우 시대의 사도의 관직이며 주례의 춘관의 직임인데 사람을 가르치고 인륜을 밝히는 것으로서 임무를 삼는 자들이니 나의 뜻을 잘 알아서 경중의 사학 유생들도 향교의 사례에 의하여 모두 소학을 익히도록 하여 등급을 뛰어넘거나 절도를 넘는 패단이 없도록 할 것이며 수령들을 교철하여 검난을 더욱 권면하는 것을 연구한 법칙으로 삼아
감독하고 훈도하여 점사로 젖게 하고 스스로 깨닫게 하여 풍속과 교화를 좋은 방향으로 옮기게 하라 하였다. 성전시록 69권 성종 7년 7월 2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69권 성종 7년 7월 26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중화군수 유우 장기현감 최영 무안현감 최여정 소강첨절제사 예인호가 하직하는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절제사의 임무는 선군을 어루만져 복종하게 하는 데 있으며 수령의 임무는 칠사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마치 사나운 범들을 물을 건너가게 하고 누리는 지경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모두 그대들이 당연히 힘써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성종시록 69권 성종 7년 7월 26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정창손이 와서 아뢰기를 신은 넓고 재주가 없습니다. 때마침 재해도 많고 하니 청컨대 사직하게 하소서 하고 조아의정 조성문이 와서 아뢰기를 신은 병이 많으니 빌건대 신의 직책을 체임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아울러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성종시록 69권 성종 7년 7월 26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은 윤계겸 등이 상소하여 황영훈과 김수원의 죄를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시록 69권 성종 7년 7월 26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대마도 선의사 김자정이 5월 초 2일부터 7월 초 5일까지의 견문 내용을 치게하다. 대마도 선의사 김자정이 보고 들은 사건을 치게한 것은 이러하였다. 5월 초 2일 평명의 신이 외 중추 평무속 첨지 피고 여문 호군 원 무기 특송 조국차와 지세포를 출발하여 요시의 대마도의 서쪽에 있는 사수 나포에 도착하였는데 거주하는 외인이 배를 타고 나와서 영접하였습니다. 포후의 인가는 서너 집 남짓한데 모두 초가집이고 담장은 없었습니다. 초 3일 좌수나 대관, 종, 석견수, 국길, 사지, 피고파지가 술을 가지고 와서 위로하고 또 각각 환도 일병을 선물로 주었으나 사양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종, 월정수, 성홍이 사람을 보내와서 무난하였으며 쌍고, 군수, 종국차가 술을 가지고 와서 위로하고 또 환도를 선물로 주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초 4일 배로 출발하여 야음 비도포에 도착하였는데 사수 나포에서 여기까지는 20리였습니다. 초 5일 종성준이 하정을 보내주었습니다. 초 6일 배로 출발하여 완우 라포에 도착하였는데 야음 비도포에서 여기까지는 7리였습니다. 인간은 10호 남짓하였으며 산업은 소조하고 돌이 많은 밭이 있었는데 단지 삼과 보리를 심긴 하였으나 그것이 역시 풍성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초 7일에 배로 출발하였는데 외선 내척이 와서 영접하고 좌우에서 끌어서 도이 사지를 지나 이신도 마리포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의 인간은 50여호였으며 바로 원무기가 기가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무기가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와서 위로하였습니다. 또 이 사지는 양쪽 골짜기가 아주 좁고 뱃길이 서로 꼬여서 물의 흐름이 격렬하게 움직이므로 가장 험준한 곳이어서 완우라포에서 여기까지 30리였습니다. 초 8일 조국차가 신에게 말하기를 대관 종정수가 사람을 보내어 나에게 말하기를 도주의 딸이 방금 창진을 앓고 있으므로 형세가 대국의 명을 영접하기 어려우니 며칠간 지체하도록 요청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명을 받들고 이곳으로 오다가 불행하게도 풍랑을 만나 벌써 6일이나 경과하였으니 더 체류할 수 없다 하였더니 조국차가 말하기를 만약 이 말을 위반하면 도주가 장차 나를 사형에 처할 것입니다.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임금의 일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오래 머무를 수 없다 하였더니 조국차가 말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바라건대 하루 동안만 머물러 주소서. 내가 마땅히 보관인 피고 여문을 보내어 도주에게 보고하겠습니다. 하므로 신이 부득이하여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늙고 젊은 부녀들이 무늬옷에다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낯은 가리고서 조그만 배를 타고 잇따라 이르러 두루 보고 나서 말하기를 대국의 풍악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하미니 하므로 악공에게
풍악을 울리도록 하였더니 오래도록 반복하면서 구경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초 10일 배로 출발하였는데 피고 여문이 도주가 있는 곳에 돌아 15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영접하게 하였으며 도주가 종상 야수를 보내어 반접하여 오게 하였습니다. 대관 종정수 및 종성준 종지가가 각각 배를 보내어 와서 수미 요시포에서 영접하였습니다. 그 포구는 막히고 좁아서 너비가 겨우 30여 척이며 수심은 얕고 섬이 많았는데 외선이 끌고 호희에 가서 혼라포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의 인간은 100여 호였으며 해안을 따라 기거하였는데 농경을 일삼지 않고 홍판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이신, 도, 마리포에서 여기까지는 90리였습니다. 대관, 종정수, 종성, 홍, 종직가, 종중무, 소보, 직속이 하정을 보내주었습니다. 11일에 조전 언팔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대대로 귀국의 은혜를 받아 왔기에 귀국의 사신을 만나기만 하면 틀림없이 우리 집으로 맞아와서 받들어 접대하였었는데 지금도 역시 조찬을 베풀고자 하니 잠깐 페리어로 왕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므로 신이 갔었는데 술이 두어 순대하고서 그쳤고 또 밥상을 차려왔는데 숟갈은 없고 나무로 된 젓가락만 있었으며 그것을 한번 쓰고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그곳의 풍속은 모두 이런 류였습니다. 12일 도주가 하가 이세수를 보내어 술을 가지고 와서 위로하고 이어서 신을 호위하여 오게 하였습니다. 피고 여문이 신에게 말하기를 섬이 모두 돌산이라서 경작할 만한 자고만 전지도 없습니다. 만약 조선에 한 고을 만한 전지만 있다면 어찌 빈궁함을 걱정하겠습니까? 도주는 비주, 축주의 두 고을에 모두 전토가 있으므로 그곳으로 옮겨서 살려고 생각하나 다만 조선전하의 언덕이 너무나 융성하여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래도록 번리가 되려고 감히 멀리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곳 섬 사람들이 몰래 중국에 가서 도둑질하여 스스로 생활하였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이 잠옷 많습니다. 중국에 가서 만일 이익을 얻지 못하면 가끔 조선의 국경을 침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도주가 엄격하게 검제를 가하여 도둑질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일본국에서는 요즘 전쟁으로 인하여 도주를 불러 분한하게 하였으나 도주가 사고를 칭탁하고 가지 않았었습니다.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명령을 위반하고 가지 않으면 후환이 없겠는가 하니 피고여문이 말하기를 국왕이 비록 노여하겠지만 끝내 병력으로 정벌하지는 않을 것이니 명령을 위반한 것이 무엇이 방해가 되겠습니까? 만약 조선에다가 죄를 짓게 되면 돌아갈 곳이 없으므로 매우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섬에 산성이 있는데 서로 전하여 오기를 조선 사람이 쌓았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적을 위하여 위협하여 쫓아버리려고 이 섬에 와서 기거하였다는 사실이 문적에 적혀 있으니 그것이 실로 헛된 말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13일 배로 출발하였는데 종, 상야, 수, 하, 이세수, 특송, 조국차가 각각 배를 타고 저와 위에서 호위하면서 갔습니다. 대관 종정수가 호위선 수십 척을 보내와서 영접하여 주었으며 신을 인도하여 도주가로부터 오리쯤 떨어진 구전포에 이르렀는데 훈라포에서 이곳까지는 30리였습니다. 여기에 인간은 60여 호이고 조선과 자염으로 생업을 삼습니다. 도주가 중은 삼하수를 보내어 무난하게 하고 신을 인도하여 관사로 가게 하였는데 중무, 소보, 직송 및 대관, 종정수가 사람을 시켜 하정을 보내면서 신에게 말하기를 공경이 뵙고 싶은 마음은 없지 않으나 도주가 회합하지 않으므로 형세가 사사로이 뵙기 어렵습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14일 도주가 사람을 시켜서 말하기를 좋은 날을 가려서 하사한 것을 받는 것이 타당하겠으니 조금 더 체류하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하였으며 국분사 주지 숭목이 그의 제자 숭감을 시켜 호초, 이건, 다이업, 세건을 보냈는데 숭목은 바로 도주의 동무제였습니다. 군한 노루가 와서 말하기를
저의 형 입석 우경랑 국장이 알련하려 하였으나 직임이 있으므로 올해 정말 오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내 무난하게 한 것입니다. 형이 정해년에 산포의 외인들을 통솔하고 감찰하였습니다. 그러나 늘 도주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명령하여 산포에 가서 주쇠하게 한 것입니다. 방금 듣건대 귀국에서 저에게 물품을 하사하였다고 하니 그 기쁨 한량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도주가 평무속과 피고 여문위 신과 평소에 아는 사이라야 그들에게 명령하여 좌우에서 떠나지 말고 관사에서 접대하는 재반 일들을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평무속 등이 신에게 말하기를 도주가 명령하기를 내가 서장을 받지 않았으니 비록 조선의 직첩을 받은 사람이라도 사사로이 서로 왕래하면서 말을 누설하지 말라. 다만 사람을 시켜서 무난하게 하는 것은 가하다 하였다 하였습니다. 15일 신이 평무속을 시켜 도주에게 고하기를 국명을 받들고 와서 머물면서 지체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에 하사한 물품을 수령하렵니까 하니 도주가 사람을 보내와 말하기를 교제하는 예절도 중대한 일인데 더구나 경사스럽게 하사하시는 것을 수령하는데 어떻게 좋은 날짜를 가려서 접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법으로 추산하여 보건대 근간에는 좋은 날짜가 없어 곧 받들어 수령하지 못하였으니 나를 태만하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며 조정의 명령을 공경하고 신중하게 다루려고 하기 때문이니 의아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18일에는 수령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고화 가차가 하정을 보내주었습니다. 18일 도주가 하야 이세수를 시켜 술과 안주를 보내면서 말하기를 오늘은 비가 오고 또 아들 정수가 어젯밤에부터 인후를 앓기 시작했으므로 화산 물품을 수령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날이 개이고 병이 나오면 부자가 마땅히 함께 화산 물품을 수령하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19일 도주가 피고 요문을 시켜 와서 말하기를 나는 나이가 이미 많으므로 아들 정수가 앞으로 나의 기업을 계승하여 오래도록 번리의 신하가 되려고 합니다. 지금 대국에서 사신을 보내어 선위하도록 하시니 경사스러움이 이보다 더 클 수 없으므로 언해의 감격스러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부자가 함께 수령하려는 마음은 간절하나 불행히도 정수가 인후의 병이 재발하여 의원을 시켜 침질과 뜸질을 하느라고 밤이 다 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다시 평류하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하산 물견을 수령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완만하다고 여기지 마소서 하였습니다. 21일 피고 유문을 시켜 정수의 병을 위문하게 하고 따라서 하사품의 수령 일자를 물었더니 도주가 국장을 시켜서 와서 말하기를 정수의 병이 낫지 않으니 어찌합니까? 아비와 자식이 함께 살면서 다른 날짜에 하사품을 수령한다는 것은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니 일일을 더 기다렸다가 병증세를 보아가면서 수령하려 합니다. 선하께서 특별히 관원을 파견하여 와서 위로하게 하시니 천위가 너무나 가까운데 감히 다른 마음을 두겠습니까 하면서 은사가 애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장이 나에게 말하기를 저는 본래 산포에서 거주하는 외인들을 총괄하여 다스린 책임자입니다. 예의로서는 당연히 뵙고 문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도주가 회합을 아니하기 때문에 감히 사사를 뵙지 못합니다. 지금은 도주의 명령이 있는 까닭으로 왔습니다고 하였습니다. 24일 도주가 사람을 시켜 문안하기를 장마는 그치지 않고 여관은 낮고 좁은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아울러 일어납니다. 정수의 병은 회복을 기약할 수 없으니 만약 내일이라도 비가 그치고 날이 개이면 내가 마땅히 서계와 하산 물품을 수령하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24일 신이 안물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예물을 가져가서 먼저 도주가 이 창사에다 두게 하고 신이 서계를 받들고 가니 도주가 뜰에서 내려와 국궁하면서 공경히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은 중문을 경유하여 창사에 올라 동쪽 가까이 서쪽을 향하여 쓰고 도주는 처마 아래 4번 절하고 창사로 나와 북쪽을 향하여 꿇어 앉았습니다. 신이 서계를 도주에게 주니 도주가 받아서 집사인에게 넘겨주고 부복하고 일어나 도로 배 위에 나아가 4번 절하였습니다. 절을 마치고 도주가 청사에 들어와 서쪽 가까이 동쪽을 향하여 서서 마주 보고 2번 절하였습니다. 도주의 아들 정수는 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서계와 예물은 도주와 함께 수령하였습니다. 도주가 신을 인도하여 청사 서편방에 들어가 객은 동쪽에 주인은 서쪽에 마주
서로 보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대관 종정수도 역시 남쪽 가까이서 동쪽을 향해 앉아서 다례를 행하였습니다. 도주가 전하의 안부를 묻게 신이 대답하기를 안녕하십니다 하니 도주가 또 말하기를 선의가 선의사께서 병명을 받들고 오셨는데 마침 정수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즉시 봉접하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너 그렇게 용서하소서 하므로 신이 통사 서유선을 시켜 도주에게 말하기를 귀도에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면서 우리나라의 울타리가 되어 성의를 표한 매우 지극하였습니다. 지금 조하께서도 역시 선대의 뜻을 이어 우리나라의 일에 마음을 다해 요즘에는 삼포에 사는 외인들을 수여하였으며 적외인 삼보라 등을 죽였으니 조카의 충성이 더욱 현저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하께서도 매우 가상하게 여기시고 나를 보내시어 위로하여 정성에 보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니 도주가 대답하기를 건번의 큰 은혜는 실로 바라던 밖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몇 해 전에 군한 노로를 파견하여 삼포에 살고 있는 외인들을 추세하게 하였더니 나의 뜻을 체득하여 마음을 다하여 수색하였으므로 나도 역시 매우 기뻤습니다. 하므로 신이 또 그에게 말하기를 조카가 면주와 면포를 요청하는 말이 간곡하였었는데 마침 중국의 사신이 도착하였기에 본국의 비용이 적지 않아 도저히 청혼을 들어주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조카가 지성으로 순종함으로 특별히 몇 필을 하사하게 된 것입니다 하니 대답하기를 중국 사신이 마침 왔는데도 요청한 것을 그대로 들어주셔서 특별히 화포를 내려주시니 더욱 더 감사합니다 하므로 신이 또 말하기를 당초에 변장이 제후에 삼보라 등을 사로잡아 법으로 처치하도록 청하였으나 전하께서 오히려 양민을 괴우하여 여기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염려하여 서울로 나치하여 대신에게 명하여 다시 국문하도록 하였는데 모두 성복함으로 실정을 알아냈습니다. 그래도 법으로 처치하지 않고 왔던 사신편에 달려 보내셨던데 조카가 바로 국경에서 그를 죽이도록 명령했던 것입니다. 비록 전하께서 그를 불쌍해 하게 여겨 고율하게 한 뜻에는 어그러지나 조카가 패단이 커지기 전에 미리 막아 우리나라의 울타리가 된 정성을 주누나께서는 매우 가상히 여기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니 대답하기를 도둑질한 정상이 명백한데도 만약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후일에 잘못을 본받을 자가 있을까 염려해 즉시 죽이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위로하고 권장하시니 참으로 매우 감사합니다 하고 술을 올리면서 신에게 환도와 남단자를 선물로 주려고 하므로 신이 사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도주가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도 옛 풍속이며 보잘것없는 물품으로 사양할 것이 못됩니다. 이러신다면 우리들은 비이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함으로 신이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도주가 요청하기를 전하께서 이미 선언을 내려주셨으니 풍악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하므로 공인들을 시켜 풍악을 연주하게 하였습니다. 도주가 말하기를 대국의 관악과 현악은 청초하고 아름답다고 전해 들은 것이 오래였습니다. 오늘에서야 들어보니 실로 즐겁습니다 하면서 경탄하에 칭찬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술 7숭배를 돌린 다음에 파하였는데 도주가 신을 벗은 채 뜰 아래까지 내려와서 전송하여 주었습니다. 도주의 집에는 앞뒤로 청사가 있으며 또 마구와 주사도 있었는데 띠로 덮었으며 담으로 둘렀고 담 밖에는 호참으로 삥 둘러 바닷물을 끌어대었는데 깊이와 넓이는 각각 한 길 남짓하였습니다. 당에는 계단이 없이 월대가에 오르며 사방의 벽을 판자로 만들었는데 단화은 칠하지 않았습니다. 동쪽, 서쪽, 북쪽의 벽에는 산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도주 자신은 후청사에 기거하였으며 전청사에는 빈객을 응대하여 사물을 수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피갑 50벌, 두무 50개, 목공 70개, 장금 20자루, 장전 70불을 진열하여 비치해 두고서 스스로 방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서만은 모두 8군인데 거기에 예습된 사람을 통솔하여 5번으로 분단시키고 번마다 80, 90명이 식량을 준비하여 5일씩 서로 교대하고 입직하면서 사령이 대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도주가 기거하는 곳에는 인가가 250여 호가량 되어 보였습니다.